박근혜 대통령이 깊은 고민 끝에 2기 내각의 수장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난세의 시기일수록 뛰어난 참모를 두고 조언을 구하라는 과거 재상들의 명쾌한 해법을 풀어주실 분입니다. 21세기 정경연구소 신동준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신 소장님 그리고 우리 조수진 차장, 동정민 기자 같이 우리 총리 지명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안대희 전 대법관 경기고 선배시죠? 뭐 1년 선배죠, 1년. 1년 선배인가요? 예. 평소에 좀 잘 아십니까? 글쎄, 저분은 또 대학교 다니다가 네. 또 그렇게 했고, 우리 때는 2년 선배입니다. 네. 제가 71회고 69회. 네네네.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법대 가서, 우리는 또 계열별이 있다. 전 정치학과로 네. 갔고. 근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아마 수석했을 거요. 사법시험 수석하고 그렇죠. 최년소인가 뭐 하는 그리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볼 때는 지금 제가 전망컨대는 하여간 지금의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말이에요. 조금 뭐 화합형인데다가 하여간 좀 강공 드라이브. 그래서 두 번째에 강공 드라이브 취지는 좀 맞지 않나? 전체적으로 말이에요. 지금 관피와 척결이 지금 화두 아닙니까? 예. 그거는 이제 뭐 본인도 이제 검사 출신이지만은 또 꽁 잡는 게 매라고 말해요. 검사들의 이 생리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료들 이것도 뭐 때려잡는 그 커리어도 있고 특수통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나름 완투가 있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큰 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또냐 말이죠. 또 법관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육법당이라고 제가 말해요. 또 법조인. 또 육사는 또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큰 틀에서 볼 때는 나는 박근혜 대통령 다른 거 다 좋은데 말이에요. 인사가 만사인데 그 아버지 때 배운 거기서 넘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 한계야 제가 볼 때는. 법조인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아니 그건 아니고 법조인의 강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강공 드라이브 걸 때는 법조인 좋습니다. 이해창 전 뭐 총리라든지. 그러나 이 전체적인 국면을 잇는 데에서는 역시 그 여러 문제점이 있어요. 큰 안목에서 대국적으로 읽는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뭐 총리가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보다 이제 정치학적으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번에 뭐 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 사표 냈는데, 비서실장 왜 사표 안 내는 거예요? 당연히 내야지. 냈는지 안 냈는지 알 수가 없죠. 아니, 당연히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왕실장 아닙니까? 총리가 그 밑에, 뭡니까? 그 밑에 저것처럼, 정원 총리는 충실하게 페이퍼 잘하는 분인데 큰 디자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왕 실장이 하면 그거 받아 쓴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건 좀 표현이 약간 좀 저거 하신데. 어쨌든 아니, 그러나 정치학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좀 전에 동정민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무조건 뭐 총리, 국정원장, 안보실장, 비서실장 다 정리하게 되면 좀 국정의 어떤 중심이랄까? 뭔가 국정을 챙길 사람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왕실장은 아닐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다 하는 건데. 그런 논리도 가능하죠.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 한비자가 얘기할 때 그걸 독재라고 그랬죠. 제도할 때 제자. 독탄. 그러니까 군주가 고독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전 단계로 두루두루 경청을 해야지. 그리고 또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 시간이 급할 때는 본인이 계속 그걸 군단. 그게 주역에서는 그걸 군자쾌쾌라고 그래. 빠를 쾌자. 군자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일수록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거죠. 더 늦추지 건 잘하신 거고. 안대희 아주 뭐 타이밍이 좋았다 이 말씀이시고. 저도 동문인데 싫어할 리 없지. 기대도 크고. 다만 지금 비서실장 경우는 지금 워낙 올드 패션 이미지가 김기춘 실장이 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이미지로. 지금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실장의 어떤 장악력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제 그 전에 허태열 비서실장과 좀 비교가 많이 되죠. 허태열 비서실장이 이제 작년 8월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투입이 됐는데 그 전에 허태열 실장이 약간 좀 유약한 이미지, 그다음에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약간 좀 잘 안 되는 그런 관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오면서 일단 특히 검찰 인정 그 외에 정책까지 일단 하고 있고, 또 김기춘 실장의 가장 큰 특징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뭔가 호흡이 너무 잘 맞는다. 그러니까 뭔가 흔히 말하는 신기 용어를 비롯해서 눈치껏 잘 얘기하고 그게 또 잘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너무 신경 쓰지 않게 알아서 좀 이렇게 잘 쳐주고 흔히 말하는 비서의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이 법조 지금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 내정자, 김기춘 실장이 검찰, 이거는 앞으로 향후 정국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유병헌 그 체포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지만, 그렇죠.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부정부패 비리 척결하겠다. 그리고 뭐 그 형량을 뭐 외국처럼 중과해서 부여할 정도로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선장, 그다음에 민간 유착의 비리 이런 법조,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앞으로 전국이 계속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또 강한 의지의 또 표현으로 대통령이 그걸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헤어스타일을 보면요. 단 한 올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에 집에서 안방에서 바로 건너편에 그 서재를 가는데도 넥타이를 메고 머리를 빗고 6개월 동안 이렇게 안방에서 서재로 건너다녔다는 그런 일화가 유명할 정도인데요. 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취임 이후에 청와대 행정관들이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정해서 그 1분도 어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청와대 군기가 잡혔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깐깐하다. 그거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뭐 지난번에 왔을 때 관중과 포수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관중과 포수가. 제한공 시절에. 그렇죠. 관중이 제한공보다 2년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한공이 찾아가가지고 다음 재상 후임이 누구냐. 그렇죠. 세 명인가. 그렇죠. 포수가는 어떠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관중이. 김기춘 실장 스타일 가지고는 총리가 안 된다 이게. 총리라는 건 전체를 이렇게 감싸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너무 호불호가 분명하다 이게요. 그러니까는 김기춘 실장 스타일은 몰라. 충성심으로는 최고죠. 맥기스터라는 유명한 그 아메리칸 대학의 정치학 교수가 뭡니까? 나라를 유지할 때 참모진은 첫째도 충성, 둘째도 충성, 셋째도 충성. 충성이라면은 대한민국 통틀어서 김기춘 실장이 최고일 겁니다. 그러나 총리 이쪽에 저거에서도 안 돼 있을 내정자도 전 기대가 큽니다만은 이런 율산 출신인데 이게 너무 원칙주의로 가기 때문에 대통령도 원칙주의자, 총리도 원칙주의자. 그러니까 거기는 관중 같은 스타일이 필요해서 결국 관중은 나중에 누구냐면 스뽕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후임으로 천거를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거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건 어떻게 보세요? 국정원장은 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공과가 있습니다. 과는 뭐 본인이 저지른 건 아니지만 국정원 전체 내막에 이게 전임 정권 때부터 이게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뭐 문서 위조 사건 해가지고 풀었잖아요. 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임을 물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적으로 뭡니까 이게 종북 세력들의 이거를 단죄한다든지 이런 건 공도 있어요. 근데 차제에 같이 나간 것 같은데 김장수 실장 같은 경우는 요번 너무 치명타적인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리 없이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제 후속 내각이 이제 그렇죠.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 김장수 실장 보면서도 참 그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만 해도 김장수는 꽃장수 국민의 정말 사랑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말을 한마디 잘못하던 바람에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산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네.